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나라로 날아온 한 아버지의 심정을 미국의 의사들은 포기했습니다. 유럽의 병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딸은 살릴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진 희망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 첨단 의료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있는 의료 현장.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의학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국제의료계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아버지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이야기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6살 딸 엘레나입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죠. 하지만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2023년 9월,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따님은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여러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엘레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체력이 약했지만 이런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수술은 할 수 없나요?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시설이 더 좋은 곳에서 시도해봐야 해요. 하지만 하지만이란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모든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아동병원, 독일 베를린의 심장센터, 프랑스 파리의 대학병원. 모든 의료 기록을 이메일로 보냈고 온라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 미만입니다. 이 정도 복잡한 구조는 수술해도 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의료 포럼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죠. 세계를 치유하는 한국의 심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심장팀이 성인도 포기한 난이도 높은 심장 수술에 성공한 사례를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정유진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복잡한 판막 재건술은 우리 팀의 전문 분야죠.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엘레나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요. 20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15년 모아온 퇴직금도 정리했죠. 회사에는 무기한 휴직계를 냈습니다. 친척들은 미쳤다고 말렸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딸의 심장박동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11월의 어느 날 저는 산소통을 달고 있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기를.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여름이 시작될 시기였는데 서울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생애 처음 보는 눈을 신기해하며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에 손짓 발짓으로 택시기사에게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줬죠. 기사님은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분의 따뜻한 미소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어요. 병원 근처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박영숙 할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하신 듯 했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할머니는 손짓으로 저희를 안심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공포에 질려 고시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저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빠르게 말씀하셨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로드리게스 씨지요? 국제진료센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돌볼게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간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레나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고 불과 30분 만에 산소 공급과 약물 투여가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였다면 몇 시간은 기다렸을 절차들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됐죠. 다음 날 아침 정유진 교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정 교수는 태블릿으로 엘레나의 심장 MRI 영상을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따님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3D 심장 모델링 기술로 분석한 결과 판막 재건술이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다른 나라에선 모두 불가능하다고. 정 교수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진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이제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날부터 엘레나의 병실은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은 번갈아 가며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병원 내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찾아와 미술 치료와 놀이 활동을 진행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소영 간호사입니다. 소영 씨는 퇴근 후에도 종종 들러 엘레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엘레나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또렷이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비였죠. 국제 환자 진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집을 팔아 마련한 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망하던 중 병원 사회복지팀 박지연 상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 환자는 특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여전히 문제였죠.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엘레나와 함께, 오후에는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었죠. 카페 사장님은 저의 사정을 아시고는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매일 남은 빵과 샌드위치를 싸주셨고 때로는 병원에 찾아와 엘레나에게 직접 만든 수프를 가져다 주셨죠. 걱정 마세요. 딸이 빨리 나을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은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은 통역 없이도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엘레나의 병실은 점점 작은 집처럼 변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져다준 종이별과 색종이 꽃들로 벽을 장식했고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들이 보내준 응원 편지는 엘레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엘레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정말 나 나을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야.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한국이 좋아요. 나중에 나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들에 감사하며 내일의 기적을 위해. 수술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엘레나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내가 꼭 이길 거예요. 작은 영웅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엘레나를 데리고 수술실 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수술팀은 정유진 교수를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나와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3D 심장 모델링을 바탕으로 수술 진행 중입니다. 판막 재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5시간째 간호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ECMO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ECMO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엘레나의 작은 심장이 멈추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올려다보니 소형 간호사였어요. 로드리게스 씨, 우리 병원의 ECMO 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수백 번 넘게 극복해왔어요. 신뢰하세요. 소영 씨는 저와 함께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외국인을 위해 퇴근도 미루고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의 표정에서 결과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위기도 있었지만 엘레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앞으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나중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레나의 수술은 세계의학저널에 등재될 만큼 복잡하고 획기적이었다고요. 특히 미세혈관 연결 기술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임시 판막 지지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엘레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엘레나의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어린 심장은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법이었나 봅니다. 수술 일주일 후 기적처럼 엘레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엘레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가끔 흉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영웅 배지예요? 그래, 내가 싸워 이긴 증거지. 용감한 우리 딸. 엘레나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저희에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는 앞으로도 몇 달은 더 이어져야 했고 저희는 한국에 머물 계획이 없었기에 장기 체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죠. 그때 병원 사회복지팀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제환자 임시주거 시설을 연결해 주었고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이건 우리 병원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엘레나와 당신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상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발적인 기부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김민우 팀장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우리 센터에서 스페인어 영어 통역 인턴으로 일해보실래요? 라틴 아메리카 환자들이 많아져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직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환자들을 돕고 오후에는 엘레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엘레나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병원 내 다른 어린이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병원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술 교실은 엘레나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엘레나의 생일이었죠.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정 교수를 포함한 수술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엘레나, 이건 내 심장의 모형이야. 수술 전 계획을 세울 때 사용했던 3D 프린팅 모델이란다. 이제 내 심장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엘레나는 자신의 심장 모형을 보물처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두고 온 것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한다면. 네, 나 한국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 선생님처럼 의사 되고 싶어요. 수술 후 8개월, 엘레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언어가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레나는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라틴 아메리카 환자들을 돕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에게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1주년을 맞아 정 교수는 엘레나의 사례를 세계 소아심장학회에 발표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죠.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이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은 엘레나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인터뷰에서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님을 알아요. 그것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 딸의 생명을 살린 것은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엘레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고 학교에서 이사 꽃나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매년 심장검진을 받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은 이제 한국의 기술과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우리가 제2의 고향을 찾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의학 기술만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만들어진 진정한 기적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